지금 공천 취소 논란과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은 김어준 씨를 제외하고 발언 당사자인 정인수 씨만 지금 고소 고발을 했어요. 고발을 했어요. 뭐 물론 시민단체에서는 지금 김어준 씨도 다 같이 고발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됐든 우리가 이제 여당이 민주당에서 이러한 그 뉴스공장과 그러니까 경공과 그 다음에 그 김어준 씨를 제외하고 장인수 씨만을 가지고 이제 공식적으로 지금 고발 조치한 거에 대해서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민주 파출소에서 고발한 것도 아니고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에서 고발을 한 건데 사실 장인수 기자의 발언이 민주당을 저격한 건 아니었거든요. 대통령과 대통령 관련된 뭐 고위 관계자, 정부 부처의 핵심 관계자를 저명한 건데 민주당에 고발했다는 그 모습 자체가 좀 앞뒤가 안 맞는 좀 희한한 양상인데 여기서 김어준은 왜 고소를 안 했냐? 이게 결국 김어준은 우리 편이다. 결국 정청래 편이다. 그래서 고소를 안 한 게 명확한 게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조작 기소를 했다는 국정조사 요구서가 어제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141명이 거기에 공동 발의를 했어요. 그 공동 발의자 중에 정청래 대표가 없어요. 그 공동 발의자 중에 이른바 정청래계 김어준계는 없다는 겁니다. 공소 취소 모임했던 그 친명계 사람들만 있고 그 정청래 대표는 아니 이거 민주당에서 141명이나 서명한 윤석열 정부에 이 이재명을 공작해서 기소했다. 뭐 쌍방울이건 이거 다 무슨 가짜다라는 거기에 정청래 이름이 없습니다. 공동 발의에. 그래서 이 잔불은 다시 솔솔 피어올 수도 있다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김어준 씨가 약간 깨갱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그때 탄핵이라는 발언을 했던 패널 중에 홍사훈 씨라고 있는데 그분도 약간 내가 경솔했다라는 입장인데 그것만으로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만약에 이 진영이 다른 쪽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탄핵을 추진하려고 했다는 것이잖아요. 네, 다수당이면. 그러니까 객관적인 기준으로 그러니까 부지분식간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인데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되게 궁금한 것은 그러면 정청래 대표는 진심은 뭘까요, 우리 권 소장님?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대표가 그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저는 그것 또한 이제 간복의 시작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국정조사 요구서라는 게 뭡니까? 이제 국회가 정부를 조사할 수 있게 만드는 건데 그것만으로는 사실 좀 부족하거든요. 국정조사를 함으로 인해서 뭐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뭐 그 형사적인 그런 게 들어갈 수 있는 게 전혀 없잖아요. 그러면은 알 수 있는 부분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국정조사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는 특검까지도 갈 수 있는 방향이 만들어진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정청래 대표가 지금 그 장인수 씨만 고발을 하겠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장인수 씨만 고발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 측은 굉장히 역할 분담이 잘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당 내에서는 장인수만 고발을 하되 지금 시민단체에서는 김어준까지 다 이제 엮어서 경찰서에다가 고발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고발이 된 건을 이제 서울경찰청에서 조사를 하겠다라고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역할 분담이 잘 되고 있고 이제 김어준의 힘이 좀 빠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정청래가 원하는 거는 네 글자죠. 세자 책봉. 세자 책봉 빨리 해달라. 조국으로 해달라 세자 책봉을. 정청래 정말 그럴까요? 네, 정청래 김어준은 조국으로 빨리 세자 책봉 해달라. 근데 이재명 입장에서는 김민석도 있고 송영길도 있는데 그리고 그보다 더 내가 용포를 입은 지 이제 얼마 안 되는데 용포를 입은 지 8개월밖에 안 되는데 누굴 세자 책봉해. 근데 최근에 민주당 당원들의 어떤 민심을 들어보면 굉장히 조국 대표에 대해서 비토감이 더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낸다, 무슨 맡겨놨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일단은 지금 이제 그 장인수 기자가 오늘 또 입장을 낸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장인수 기자는 취재 내용은 당당하다, 물러서지 않겠다. 그다음에 공소 취소 거래설은 왜곡된 것이다. 그래서 본인은 거래를 한다는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 들었나 이제까지? 본인은 지금 그렇게 떳떳하게 지금 계속 얘기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밝히면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장인수 기자가 저는 왜 밝히지 내용 자체가 좀 너무 허술하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조금 양가적인 게 이 장인수 전 기자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구설수에 많이 올랐어요. 허위 사실 얘기하신 적도 굉장히 많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그때 당시에는 민주당에서 그 얘기를 받아가지고 엄청 공세적으로 했지만 나중에 밝혀진 건 아무것도 없는 실질적인 게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는 평소에는 흔히 얘기하는 보수 쪽을
이제 성하던 그 선동의 혀끝이 그냥 민주당 내부를 향한 거일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그것과는 별개로 하필이면 여기에서 지금 지목되고 있는 사람이 뭐 정확하게 지목한 건 아니지만 정성호 장관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저는 어떤 게 생각났냐면 얘기를 딱 듣자마자 항소포기 때요. 아, 그렇죠. 항소포기 때 그때 검찰이 이거 항소를 다 하겠다고 가지고 이제 가서 예, 저희 이렇게 항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했는데 거기다 대고 신중하게 생각해라. 아니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이제 항소를 하겠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해라. 차례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그럼 사실 이분이 뭐 그때 항소 포기하라고 얘기한 건 아니죠. 하지만 그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좀 조합을 해보면요. 이렇게 장인수라고 하는 기자님이 뭐 빵 자기 특종 팩트다 할 만한 건 저는 없었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 정도는 있었지 않을까. 이번에도 스스로도 지금 이번에 정성호 장관이 얘기를 하신 게 나는 당연히 그런 메시지 같은 거 낸 적 없고 보낸 적 없다. 다만 검찰이 바뀌어야 한다. 검찰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있다. 그러면은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공소취약권 얘기 같은 게 나왔는데 거기다가 검찰이 달라진 모습 보여줘야 된다. 변해야 된다. 이랬으면 그 주변에서는 그게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통하다가 장 기자 귀에 들어가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뭐 그게 실체가 있는 내용들은 아니죠. 그렇다면. 아니 거래라는 거의 사전적 의미를 학문적으로 풀어보자면 갈, 거, 올래예요. 가는 게 있고 그 상응해서 오는 게 있으면 그게 거래입니다. 제가 그 정치맹수님께 펜을 드릴 테니까 저 컵을 주세요. 이걸 거래라 그러지. 얘 거래 아니야. 근데 펜 주고 컵만 오고 간 거야. 우린 이걸 거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공소 취소하면 혹은 그 공소 취소하면 보안 수사권 유지해 줄게. 거기서 이제 나중에 가미되는 게 뭐 검찰이 번해야 된다 이런 건데 일단 공소 취소하면 보안 수사권 유지해 줄게 라고 하는 게 오고 가는 게 있으면 그걸 가지고 거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거래설이 왜곡됐다는 주장은 그냥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네, 변호사님이 거래 얘기를 하니까 생각이 나는 게 작년 11월에 이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이제 사퇴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자, 검사들은 건드리지 말아달라라고 하면서 공소 취소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전후 사정은 잘 모르겠으나 거래 얘기하니까 그냥 갑자기 드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찌 보면 이 검찰이라는 조직이 진짜로 보안 수사권을 원할까? 그러니까 공익적으로는 저는 있어야 한다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검찰에 계신 분들께 만나서 물어보면 지금 너무 이제까지 자기가 검찰에 들어온 이후로 이렇게 편하게 생활을 해본 적이 없다는 맞아요. 거예요. 수사관님들 지금 너무 편하다 그러더라고요. 6시, 옛날에 6시 땡치면 집에 못 갔거든요. 예전에는 검사실에 보통 6시 땡치면 가는 직원은 보통 이제 그 우리가 보통 일반 잡무를 보시는 그 공무원분들이 이제 땡치면 가시고 수사 담당하시는 분이라 검사들은 그냥 야근을 그냥 무조건 하는 거였어요. 그냥 저녁 먹고 들어와서 일하다가 일반적인 표준이었는데 지금은 같이 땡치면 집에 가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더 이상 뭐 남아가지고 수사를 한들 이 수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약간 좀 이 한마디로 이 조직 자체가 굉장히 조금 뭐라 해야 되나요? 좀 저는 좀 예전에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저도 이제 좀 들어보면 이제 워낙 뭐 검찰 없앤다 하니까 이제는 사실 남아 계신 분들이 사기라고 하죠. 그런 게 이미 다 없는데 이럴 때 권한까지 뺏어가 준다는 거는 사실은 책임도 그만큼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도 저는 나올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보안 수사권은 근데 이게 없어지면 정말 좀 심각한 문제로 좀 갈 수 있다고 봐서 좀 그런 거랑 별개로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아니 근데 저는 아까도 제가 장인수 씨의 어떤 이러한 본인의 입장을 지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럼 장인수 씨는 왜 밝히지 않는 거예요? 이 취재원 그러니까 최소한 뭐 기자분들 기자 출신의 어떤 우리 평론가들이라든지 현직 기자들한테 물어보면 최소한의 팩트 체크라는 것은 예를 들어 취재원 보호라는 것은 자기가 직접 들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취재원 보호 차원에서 뭐 말을 안 할 수는 있겠다. 근데 그 취재원이 들었다고 하는 사람은 최소한 밝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고 있거든요. 혹은 아니면 직접 들었을 수도 있지만 육하 원칙에 있어서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5개죠? 어디서 6개 육하 원칙에 의해서 누가만 안 밝히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언제라는 시기를 되게 두리뭉실하게 최근 가까운 시기입니다라고 했는데 그걸 딱 정하고 장소를 뭐 온라인이냐 혹은 비온라인이냐 그리고 어떻게 문자냐 아니면 진짜 구두로 얘기했냐 문서로 내려왔다 이 정도 얘기는 할 수 있거든요. 그럼 누가는 못 밝힙니다 하면 되는데 그 이후에 어떠한 장인수 기자께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장인수 기자 일단 신변 보호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김치처럼 좀 익혔다가 뭔가 터트릴 예정이신 건지 그냥 아니면 쏘그라 들으실 건지 만약에 이 사태에서 장인수 기자님이 아무것도 안 밝히겠다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 장인수 기자님의 말은 아예 못 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밝혀주시길 좀 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종 그 장인수 기자는 모르겠는데 흔히 얘기하는 김어준 씨로 촉발되는 지금 흔히 얘기하는 친문 세력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좀 뭉뚱그려서 이분들의 저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라고 봐요. 왜냐면 이렇게 돼버리면요 공소치활을 못해요. 못하지. 네. 공소치절 못합니다. 네. 근데 왜 공소치절을 못하는 게 중요하냐면 이게 어떤 지금 형법상의 실질적으로 유죄 파기환송이라는 거의 유죄나 다름없는 판결을 받은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는 게 굉장히 초유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법리적으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대통령은 자기가 이제 임기 중에는 소출을 받지 않는다는 건데 그럼 이전에 받았던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저는 어떤 무게추가 흔히 얘기하는 뭐 국회에 동의를 얻는다거나 이런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지금이야 이재명이 워낙 힘이 짱짱하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가 뭐 많이 되지 않지만 그러니까 저는 일종의 누름돌로 두는 것이 아닌가. 이재명 너 지금 대통령이라고 우리 친문 괄시하고 그러면 우리도 언제든지 너한테 등 돌릴 수 있어? 이런 시그널을 전 보낸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진짜 공소취소 못 할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시원하게 X에다가 공소 취소하지 마라 뭐 써면 좋겠는데 근데 우리 그 정치 맹수님도 변호사님이시니까 공소 취소 보신 적 있어요 실제로? 아니 없어요. 실물로 본 적이 없고 우리가 배우지도 않아요. 근데 진짜 궁금한 게 그 부분은 우리가 형소법 책 볼 때 그냥 넘기는 거예요. 그냥 한 줄 있거든요. 검사는 1심 선고 그 이후에는 공소 취소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심 선고 이전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이걸 그러면 공소 취소장을 쓸 때 공소 취소 취지와 취소 이유도 써야 되는 것인지 이것도 모르겠고 그럼 내가 그동안 수사한 게 잘못됐기 때문에 공소를 취소한다. 내가 무슨 강압적으로 수사했기 때문에 취소한다. 반성적 고려를 취소한다. 이런 내용을 써야 되는 것인지 공소 취소에 대한 실무가 없습니다. 저도 한 9년 10년 변호사를 하고 있지만 어느 법조인도 그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현실상도 가능한 것인가 좀 궁금하기도 하는 부분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공소 취소가. 저는 할 거라고 봐요. 이재명은 합니다. 할 거라고 봐요. 근데 방법은 많거든요. 생각보다 방법은 많아요. 그러니까 꼭 검찰이 공소 취소를 해야 된다고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가 어디 있냐면 그 박정훈 대령의 최혜병 사건 관련해서 그 재판 과정에서 있었어요. 원래는 검찰에서 이것을 재판 공소 유지를 하다가 중간에 특검법이 통과되면서 특검에서 재판을 맡았던 거예요. 검찰에서 특검에서 항소 치하를 해버렸어요. 검찰의 항소를 치하를 해버렸어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검찰은 항소를 치하를 안 했는데 마찬가지로 좀 봐요. 이것을 만약에 특검으로 넘겨서 한다. 공소 취소할 수 있어요. 굳이 검찰이 안 해도 돼요. 검찰이. 이야, 그렇게까지 해서. 근데 아니 박정훈 대령 같은 경우에는 그 1심에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항소 취하를 검사가 한 건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는 5개의 재판을 나눠야 됩니다.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는 항소심 가 있잖아요. 2심 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소 취소는 현행법상은 못 하는 거예요. 그럼 검사가 항소를 취한다 하더라도 1심 유죄가 나왔으니까 그럼 그게 그 변호인 주장을 통해 가지고 이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만 있는 것이지 유죄는 나올 수가 있는 구조고 나머지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사건은 사실은 현행법상으로도 공소를 취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구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심에 있는 거니까 뭐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아마 제가 만약에 그쪽에 있는 사람이면 이재명 대통령 쪽에 있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총선 전 1년 전에 하겠죠. 올해가 제일 저는 마지노선이라고 봐요. 올해를 넘기면 이제 총선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왜 그러냐면 뭐 지난번 대선 때도 있었지만은 대통령을 이재명 뽑았지만 재판을 해야 된다는 여론은 훨씬 더 많았잖아요. 그때 보면 그 출구조사 당시에 여론조사 해본 거 보면 그렇다고 한다면 최소한 이것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어떤 혐의 재판을 전부 다 공소 취소를 한다는 부담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마 민심의 역풍을 고려해서라도 올해 안에는 어떻게든 이걸 마무리 지으려고 하지 않을까. 근데 이게 이재명을 취소하면 나머지는 취소 못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재수 기소되면 전재수 공소 취소 못할까. 강선우, 김병기는 못할까 뭐 등등 생각도 듭니다. 뭐 할 수 있죠. 권력이 유무가 어떤 유무죄의 뭐 결과가 되는 그런 끔찍한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요즘 보이는 국면이 계속 그렇긴 그러니까 합니다. 유권 무죄, 무권 유죄가 될 수 있는 어떤 좀 뭐 비초가 된 거 아닌가 싶은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김어준 씨를 다시 한번 좀 봐봐야 될 것 같아요. 김어준 씨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주당에서는 아예 빼버렸고. 그 시민단체에서는 명예훼손죄에 대한 방조 혐의로 고소고발을 해놨거든요. 근데 저는 김어준 씨는 어제부터도 약간 그렇잖아요. 자기들은 몰랐다. 무슨 말 할지 내가 어떻게 알았겠냐. 저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몰랐을까요? 몰랐을까요? 근데 뭐 지금 몰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뭐 어쩔 수 없는데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를 들면 이 장인수라고 하는 분이 원래는 굉장히 어떤 저널리즘에 입각해서
이렇게 제대로 발언을 하시고 취재를 하시고 하시던 분이었다가 그랬다면 나 저 사람 저럴 줄 몰랐다가 먹히겠지만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본인들이 열심히 마이크 쥐어줘 왔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와가지고 난 저 사람 저럴 줄 몰랐다? 무슨 소리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은 쓰고 버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이게 내부 총질이잖아요, 일종의. 내부 총질이다 보니까 그에 대한 본인의 지지자들에게서도 뭔가 성토의 목소리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방패막이로 그냥 하는 얘기고 저는 뭐 제 추측으로는 뭐 어떠한 근거도 없는 얘기입니다만 저가 알고 올렸다라고 봅니다. 실제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뭐 명청대전이라고도 얘기했고 뭐 친문 갈등이라도 얘기했지만 어쨌든 지금 그 민주당 내 개파 갈등이 어마어마하게 심각하잖아요. 합당 국면에서도 그렇고 이런 상황에서 저게 저런 게 익스큐즈가 안 되고 나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정치를 너무 얕게 보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말을 할 때 단독입니다. 단독입니다. 얘기하고 딱 들어갔어요. 패널들 4명이 있는데 그 말 많은 패널들이 아무도 얘기를 안 해. 그 줌인 딱 되면서 김어준 그 씨가 듣고만 있어요. 네. 보통은 팩트 체크 된 건가요? 네. 사실하게 된 건가요? 네. 누구죠?라고 물을 수 있는데 네. 아무도 안 묻고 그 긴 시간을 줍니다. 그 자체가 뭔가 모종의,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인 상황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뭔가 얘기하겠다라는 정도의 그 주고받은 얘기는 있지 않았을까 의심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이제 장인수 기자가 좀 증거 제시를 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된다라고 보는 게 뭐냐면 지금 김어준 씨의 태도 자체가 우리는 몰랐다. 그리고 우리는 만약에 우리를 뭐 고소를 한다면 무고를 우리는 또 다시 대응할 거다. 뭐 이러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서 어떤 사람도 말을 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김어준이 쪼그라드는 현상이 생길 거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든 막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 기자가 나와서 증거에 대해서 좀 밝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좀 아이러니한 게 그때 이게 몰랐다라고 하는 거하고 뭐 아무 상관없는 얘기긴 합니다만 민주당 지지자분 커뮤니티에서 그때 불탔던 게 뭐냐면 저 김어준이 알고 그런 거다 그런 얘기가 왜 많이 나왔었냐면 하필 그때 썸네일 문구가 뭐였냐면요. 검찰 이재명 죄명 띄고 정해놓고 기다린다는데 이 죄명이라는 표현이요. 일종의 그 커뮤니티에서 이재명 대통령 비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썸네일에 딱 박아놔 버리니까 이거 무조건 김어준의 의도 있다라고 그분들은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저야 모를 일입니다만. 그러니까 저도 약간 그 워딩을 우리가 하나씩 우리가 되짚어서 이렇게 찝어보면 당시 김어준 씨가 아까 이거 특종이네요. 뭐 대박이네요. 큰 취재하셨네요라고 하면서 이거 이제 뭐 이런 사건을 뭐 후속 보도가 이어질 겁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따고 했다고 한다면 후속 보도가 있을지 없을지는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최소한 100% 다는 모른다 손 치더라도 보통 후속 보도가 있었다는 것은 오늘 얘기 조금 하고 그 다음 뭐 반응 보고 또 얘기 또 하겠다라는 거면 그 다음 내용도 알고는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김어준 씨가 마치 뭐 아무것도 몰랐는데 원래 우리 아이템이 없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냥 뭐 장인수가 와가지고 실수한 거다. 약간 지금 보면 약간 장인수가 바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몰아붙여가지고 어떻게든 무마를 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아니 김어준 씨가 고발 때는 모조리 무고로 걸 것이라고 얘기를 했나요? 그럼 근데 이거 저도 김어준 씨를 고발 대리를 한 적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김어준 씨가 에피소드 하나 풀자면 김어준 씨가 국민의힘 이제 한기호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2024년인가 2023년인가에 헷갈리는데 10월 달쯤에 서희초 이른바 서희초 교사 자살 사건, 서희초 교사 자살 사건에 대해서 김어준 씨가 막 설명을 하면서 이거는 뭐 아무도 언론에서 안 받아 쓴 건데 그냥 인터넷 커뮤니티 글이어가지고 근데 마치 그게 사실인 마냥 국민의힘 3선 국회의원이 관련돼 있다고 합니다. 3선 국회의원 중에 제가 이름을 알고 있는데 그 이름은 여기서 밝히진 않겠지만 이거 사태가 작지 않습니다. 삼성 국회의원의 이른바 갑질로 인해서 그 교사가 자살했다라고 얘기하니까 정말 그게 공식적인 사실로 일파만파 거예요. 카페랑 막 이런 데 엄청 퍼졌었어요. 그래서 한규 의원님이 또 연락이 오셔서 한규 의원님이 또 강원도 분이시니까 빨리 고발장을 쓰자 그래가지고 고발장 바로 썼거든요. 근데 또 저런 식으로 나는 몰랐다. 나는 그리고 한규인지 몰랐다. 이름 얘기 안 했다. 근데 그 댓글에는 이미 한규 댓글 달리고 있었거든요. 그럼 본인께서 그걸 진행자로서 정정을 해줘야 했는데 그것도 아니었고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근데 김어준 씨가 모르는데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고발할 때 개인 이름으로 고발하지 않습니다. 당명으로 고발이 돼요.
그 왜? 무고죄로 안 되지. 무고죄가 안 돼요. 그래서 저도 민주당에 무고죄가 안 되지. 저도 민주당 있을 때 많이 써봐가지고 네. 실전에 네. 왜 이걸 당명으로 하시죠? 당 대표 명의로 하시죠? 내가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네. 무고죄로 들어올 수 있기 네, 때문에 맞아요. 당으로 한다. 네. 그래서 이게 무고로 못 걸어요. 그 사실 뭐 민노총도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고소 많이 건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네. 노동 단체에서 네. 사실 저는 그래서 무고죄 개정 좀 해야 된다고 해야 돼요. 생각합니다. 해야 돼. 그 무고죄가 단체 이름으로 고소가 단체 이름으로 들어왔을 때는 무고죄에 대해서는 그 단체의 대표자에게 걸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 피해가는 방법이 아, 있어서 네, 지금 각 당에서 고소 고발을 엄청 많이 하는 네. 거예요. 좋은 거 알려주십니다.